안녕하세요. 취미로 철학하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은 8월 29일 8시 20분이네요. 네, 오늘은 우상의 왕혼 23절을 보겠는데요.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아서 이게 생각을 좀 해야 생각을 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독일 정신이라는 표현을 좀 알아야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인 것 같아요. 이 문장에는 모든 이것에 모든 게 달려 있다. 이 독일 정신이라는 표현에 모든 게 달려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아무튼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정신 18년 동안의 형용의 모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형용 모순이라고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풀어볼 수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독일 정신입니다. 독일 정신이 뭐냐라고 나오게 되겠죠. 독일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은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 그나마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뭐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걸 제가 찾지 못했어요. 일단은 보게 되면 이 사람을 보라의 바그너의 경우 3절을 보게 되면요. 독일 정신은 내게는 역겨운 공기다. 독일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모든 얼굴에는 불결함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전체를 그냥 읽을까요? 모든 얼굴에는 심리적 상황에서의 본능화된 불결함이 드러나고 있고 이것이 내 가까이 있으면 나는 숨쉬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독일인이 뭔가 말을 하면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불결함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독일 정신, 이 독일인이 말할 때 그 말의 기반이 되는 게 정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정신이 역겹고 불결한 것으로 취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 정신이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에 나는 왜 이리 영리한지 1절을 보게 되면요. 이 점을 깊이 생각해보면 독일 정신의 연원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독일 정신의 연원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과연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독일 정신은 암담해진 내장에서 나온다. 암담해진 내장이라 뭔가 좀 좋은 의미는 아니죠. 그래서 보면은 독일 정신은 소화불량이다. 독일 정신은 어느 것도 잘 소화시키지 못한다. 지금 이 의미로 보게 되면은 독일 정신은 기능 장애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의미로까지 나아갈 수 있죠.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을 볼게요. 우상의 황혼 독일인에게 모자란 것 3절을 보면은 나는 독일 정신에 대해 말했다. 그것이 점점 조잡해지고 천박해진다고 말이다. 독일 정신에 대해서 지금 또 우상의 황혼에선 조잡하고 천박한 것으로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부정적이에요. 지금 이 독일 정신이라는 것이 좀 좋지 못한 걸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독일 정신이란 표현이 뭔가 거창한 의미로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바그너의 경우 서문 11절에 보면요. 독일인에 대한 정의를 할 때 복종과 명령의 재빠른 수행이라고 합니다. 복종과 명령, 복종하고 명령을 잘 따르는 존재라는 거죠. 독일인이. 이거는 다르게 말하면 수동적 존재라는 걸 말해요. 수동적 존재라는 거는 자아 정신이 없다, 자아나 정신, 사고하는 능력이 없다라는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족으로서 부리기에 독일인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저거 보면은 수족으로 부리기에 독일인 만큼 좋은 게 없다, 뭐 이런 의미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부리기가 아니라 엔데 부리기에 독일인만큼 좋은 게 없다라는 식으로 가기 때문에 약간 뇌가 없는 문해의 상태, 이런 정신이 없는 상태, 지적 능력이 없는 상태,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존재, 이런 느낌으로 지금 쓰고 있죠.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우상의 황은 독일인에게 모자란 것 1절을 보면요. 독일인들, 그들은 한때 사색가 민족으로 불렸다. 오늘날에도 그들은 사색하고 있는가? 독일인은 이제 정신의 염증을 느끼고 정신을 불신한다 라고 합니다. 지금 보면은 사색가 민족이었는데 그렇지 않은 존재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독일인은 사색하지 않는다, 그리고 독일인은 정신을 불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신을 불신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불신한다는 말은 좀 약간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기의 이제 사고나 사고하는 걸 믿지 않는다, 뭐 이런 의미까지 갈 수 있겠죠.
이렇게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고하는 거, 자기가 사고하는 거를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보게 되면 어이고, 조금 쭉 밀어볼게요. 사고하는 거 믿지 않는다라는 거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고 관습, 도덕, 명령에 복종하기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독일인에 대한 정의에서 우리가 수족을 부리기에 독일인만큼 좋은 게 없다. 왜냐? 생각이 없기 때문이다. 시키면 시킨 대로 하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독일인은 지금 그 생각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상황에 이른 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정신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지금 어느 때까지를 한정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독일의 정신, 독일인들의 그 정신 상태, 이런 걸 보게 되면, 정신 상태를 보게 되면은 수동적이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니체가 독일 정신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수동적이고 생각하지 않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생각을 안 하니까, 뭔가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따르는 것만 지금 되뇌니까 니체한테는 이 독일 정신에서 나오는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역겨운 거고, 그 다음에 보게 되면은 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생각을 좀 하면은 해결이 될 문제인데 생각을 안 하니까 뭔가 자꾸 이상한 논점으로 나아가게 되더라 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진짜 상대를 해줘야 될 그런 정신 수준인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조잡하고 천박한 것,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 정신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을 볼게요. 18년 동안의 형용의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이 형용의 모순, 정확하게 읽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contradictio in adjecto라고 하는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형용 모순이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보게 되면, 옥시 같은 경우는 날카로운, 예리한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마론이라는 단어는 전응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똑똑한 바보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위키에서 따왔던 것 같은데, 제가 아무튼 똑똑한 바보라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형용이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뭔가 적절하지, 부조화된 상태의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그 놀림의 의미로서 쓰일 수 있는 형용의 모순이죠. 이 독일 정신에 대해서 지금 형용의 모순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따지고 보면, 독일 정신에 대해서 이제 똑똑한 바보의 경우와 같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독일 정신이 어떻게 이 경우와 같은지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 독일에 정신이 존재하는가? 이 정신이라는 건 뭘까요? 정신이라는 거는, 잠깐만요. 정신은 여기 이제 사유하고, 스스로 사유하고 행동하는 하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생각이 없잖아요. 생각이 없고 이제 사고하는 걸 믿지 않고, 그래서 사회에서 제공하는 거, 시키는 거에 이제 복종하는 습관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 독일의 사람들에게 스스로 사유하고 하게 하는 그런 정신이 있느냐 했을 때 정신이 있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불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을 긍정하지 않고 정신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좀 비유적으로 보게 된다면, 과연 독일 사람들한테 정신이 있기는 하냐? 정신이 있다면, 정신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면,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지금 독일 사람들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건데, 지금 독일 사람들은 그러고 있지 않다. 독일 사람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있다. 그냥 남이 시키는 것만 복종하고 있다. 이런 존재들한테 과연 정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거냐? 정신이 있는 존재는 스스로 판단하는 존재인데 라는 거죠. 그래서 독일 정신이라는 표현, 이거 자체가 독일의 정신이 어딨어? 독일이 정신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하고 다닐 텐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정신이 있기는 하냐? 독일에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이게 형용 모순이다, 이거예요. 바본데 똑똑하다고 하니까 형용 모순인 것처럼, 독일에 정신이 없는데 정신이 있다고 하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게 18년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8년 동안이 도대체 뭘까?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지금 니체가 철학자의 마지막이라고 말하는 게 쇼펜하우어였던 것 같거든요. 근데 쇼펜하우어가
1860년대 그쯤에 죽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860년대가 아니라 60년도, 60년도에 죽었던 것 같고, 니체의 우상의 황혼이 이제 28년 뒤에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거 봤을 때는 무슨 텀일까, 이게 안 맞는데 도대체 어떤 텀을 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바그너가 나오고 바그너의 영향력을 논하는 시점일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까지 깊게 니체에 대해서 파고 싶진 않습니다. 18년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기간인가, 이것까지는 생각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대략적으로 봤을 때 4세계의 죽음, 독일 정신이 없어지는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닐까. 독일 정신이라는 게 없어진 시간이 18년 정도 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좀 내용이 길긴 했습니다. 그냥 따온 거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길었는데,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냐라고 보면, 독일 정신이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긴 하는데 과연 독일 대중들에게 스스로 사고하려는 정신이 있기는 하냐. 스스로 사고하려는 정신이 없는데 과연 있기는 하냐. 독일 정신이라는 표현은 근 18년간의 독일인에 대한 형용모순 아니냐, 없는 걸 있다고 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이제 비판하고 있다. 독일인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문장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모순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 자체부터 여기에 뭔가 모순을 띠고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독일 정신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어떤 맥락에서 쓰였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풀이를 해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